대한민국 안전과 보안을 위한 지침서, 여기는 안전보안의 토탈 솔루션을 알려드리는 채널 이불박도 안전해입니다.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하는 최집사고요. 네, 반갑습니다. 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등장하게 된 킴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킴 말고 무슨 킴이었죠? PG. 네, 그렇죠. 피지킴이, 피지킴으로 하자는. 네. 뭐, 어쨌든,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우리 또 이불박의 홍일점, 우리 킴민 님이 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또 피지킴 님이 오셨으니까요. 네, 뭔가 좀 더 안정감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주제를 피지킴 님이 들고 오셨죠? 그렇죠? 네. 네. 아, 자꾸 피지님이라니까, 이거 뭐, 얼굴에 더 짤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요, 피지님? 네.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운전자들이 제일 잘 감지해야 되는 공포의 이제 대상이죠, 공포의 대상. 신호과속 카메라 및 단속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역대급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차 타잖아요. 차 엄청나게 타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오늘 팁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오히려 조금 불순하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팁으로 이렇게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런 팁들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드는데, 그렇죠, 피디님? 팁은 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팁이 있다는 거야, 벌써.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신호, 그리고 네. 과속, 요거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신호부터 갈까요? 과속부터 갈까요? 편하신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신호가 뭐 지금은 네. 제일 화두에 있어서 신호부터 그렇죠, 가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신호부터 가죠. 우리 또 신호 과속하면요, 우리 이 팀장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월 단위로 10회 이상 찍혀보신 적도 있다고. 예, 제가 결혼 전에 이제는 가정을 꾸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결혼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2004년도, 4년도 사이만 네. 해도 우리가 신호위반 카메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국도변에도. 네. 근데 가짜 동작을 안 하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생일 때 친구들끼리 내기가 생긴 거예요. 충주에서 청주까지 가는데 신호위반 카메라가 18개가 있다. 이 중에 진짜가 몇 개인지. 오. 그럼 일단 무조건 찍히고 보자라는. 네. 일단 쏘자. 네, 진짜 무모하네요. 무모하게. 그래서 충주 시에서, 네. 시내에서 청주까지 가면서 모든 카메라가 있으면 신호위반, 아니, 속도위반을 하면서 지나가봤어요. 일단 카메라가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악셀을 밟았다. 무조건 밟았어요. 아하. 무조건. 네. 예. 그래서 12개가 찍혔는데, 그 중에 고정형 카메라는 11개. 하나는 이동형 삼각대. 근데 이동형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지방도로도 그렇고 이게 표지판 나오잖아요. 뭐 몇 미터 네네. 배행 과속 이제 단속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동식은 없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공간이 많죠. 이동식 카메라 촬영이라는 단속이 있어요. 네. 표지판이 있고 그 안에서 찍혔는데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코너를 쫙 멋있게 돌다 보면 저기서 경찰차가 삼각대를 세워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확하게 늦었죠. 한번 이제 조금 네. 의미를 짚어드리면 네. 과거나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 이제 이동식 고정형 카메라가 있고 네. 이제 그 이동식 고정형 카메라라는 게 지금 명칭이 한번 더 바뀌었어요. 이제 그 박스 카메라라고 해서 박스형 그 단속 구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동형 카메라는 소위 얘기하는 옛날에 저희 갓길에 경찰들 많이 서 있었잖아요. 네. 삼각대 위에 경찰차가 올려놓는 거. 삼각대를 올려놓든 스피드건을 쏘든 해서 진짜 가고 저 사람이다 싶어서 가서 경찰이 잡는 게 이제 이동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스피드건. 운전하셨던 분들. 네. 뭐 휘발유 가격 1,000원 밑에 있을 어. 때 차를 끌고 다니셨던 분들. 참고로 청취자분들 말씀드리면 제가 제 젊은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아유, 참, 네. 네. 어쨌든, 네. 이동형, 고정형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충주였나요? 어디? 예, 충주에서 청주 간 국도가 있습니다. 충주 청주 국도에서 12번. 12번. 네, 한 번 이동형이었다. 네. 네, 무모했다. 네. 네, 그러니 교차로에 있는 그 신호위반 카메라까지도 무조건 쐈어요. 무조건. 돈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맞아. 속도 대비 돈 나오지 않나요? 네네. 그때는 평균 한 장당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였고요. 돈은 누가 낸 거예요? 그 돈은 누가 낸 거야? 제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확히 네.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네. 다시는, 한 60만원 들여가지고 다시는 이제 속도 위반을 안 하게 됐다면, 뭐 평생을 봤을 때 이득일 수도 있지만 또 걸리긴 하잖아요, 또. 예, 그렇죠. 그때 이제 벌점까지 해가지고 그해 정지 직전까지 갔어요. 정지 직전까지. 벌점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벌점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나요? 근데 그 요금을 내면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벌금을 냈을 때 그 벌점하고 네. 그 속도가 그게 일정 이제 올라가면은 생기잖아요. 과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네. 처음에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그때 내면은 벌점과 함께 싼데 맞아요. 한 달 동안을 기다렸다가 10,000원을 더 추가로 내시면 벌점 없이 10,000원을 더 내시는 거예요. 돈을 옛날에 내야 그랬어요. 되나? 그게 있어요. 그 과거에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지켜온 편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자랑은 아니지만 한국 와서 아직 한 번도 찍힌 적이 없어요. 자랑이죠, 그 정도면. 네. 잘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 중에 엑스맨이 한 명 있었다는 네, 뭐 여담으로 해봤고요. 그러면 속도 측정하는데 네. 우리 집에 신호했나? 측정? 처음에 신호부터 신호부터 하죠. 하죠. 네. 신호를 할 하시죠. 때 우리가 불이 바뀌잖아요. 네. 처음에 녹색 등에서 노란 등에서 주황등으로 주황등, 빨간불. 그렇죠? 녹색, 주황, 빨강. 네, 녹색, 주황, 빨간. 그러니까 네. 진행, 그리고 한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기나 정지하는 그렇죠. 주황불이 네. 있고 그리고 정지하는 이제 빨간불이 네. 있죠. 한국은 황색불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FM대로 가보자면 가운데 들어오는 불, 주황, 네, 황색불. 황색불이면 쓰는 게 맞다고 생각들거든요. 원래는 그게 그렇죠? 정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빨리빨리거든요. 네. 가야 돼. 그러면 황색등에 갔을 때 찍히냐? 그게 네. 지금 제일 이슈가 되던 게 지금 경찰청 규격이 지금 2차 규격이 나와 있고 3차 규격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네. 3차 규격이랑 2차 규격의 제일 큰 다른 그 팩트는 뭐냐라고 보면 과거에 이제 루프 검지 방식으로 검지를 해내던 이제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이제 조금 더 카메라가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영상 검지 방식으로 해서 그 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루프 검지 그거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 하는 게 루프 검지라고 하면 이제 카메라와 그 카메라를 그 현장에서 제어하는 함체, 그 함체부에 연결된 바닥에 깔려 있는 이제 센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흔히 신호등 밑에 이제 정지선에 하나가 있고 정지선 지나서 한 5m 지나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그 단속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첫 번째 루프를 밟았을 때 신호가 어땠는지, 그리고 두 번째 루프를 밟았을 때 신호가 어땠는지. 그래서 그 과거로 지금도 아직 루프가 있긴 하지만 그 루프 검시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제가 밟은 거는 이제 뭐 녹색불이지만 네. 두 번째 밟았을 때 황색불이었다. 네. 그러면 이제 위반으로 잡힙니다. 나름 합리적이네요. 네. 근데 지금 영상 검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루프가 없는 대신에 그 카메라가 자체 트리거를 줘서 제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 신호등에서 받아낸 신호를 가지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주황색 불에서 빨간색 불로 바뀌는 그 시점에 카메라를 지나가게 되면 100% 다 걸립니다. 그 기준이 어디예요? 만약에 가상의 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가상선 기준인데요. 네. 저희야 이제 뭐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카메라 설치된 위치 기준으로 25m 트리거를 잡습니다. 앞에 25m 네. 앞에. 네. 그럼 보통 횡단보도 반대편 횡단보도 쪽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진입하는 쪽. 진입하는 쪽에서 카메라와 25m 거리인 거니까 네.
거의 정지선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지선 기준으로. 네. 근데 이거 왜 그 불복해야 된다고 해나? 그 불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네. 나 아닌데. 발뺌하시는 분, 네. 오리발레 근데 하시고 그러시는 지금 뭐 아까 그 루프선 뭐라 그랬죠? 루프 네. 코일이 있고요. 네. 정확한 명칭은. 루프 코일로 하던 영상 감지로 하던 이건 뭐 빼박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재밌는 부분이 네. 재밌대. 네. 기대돼. 경찰청 규격에 잡혀 있는 신호 위반의 단속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나는 하지 않았다. 그래요. 맞아. 라고 그거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거. 있어요. 네. 근데 그 루프 검지일 때는 솔직히 그게 팁이라면 꿀팁일 네. 수도 있는데 네. 루프와 루프 사이를 밟고 지나가면 검지가 되지 않습니다. 루프와 루프 사이. 이걸 어떻게 밟아? 그러니까 그게 그 루프가 차선 정중앙에 설치가 돼 있어요. 차선 정중앙에. 중앙선 쪽에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차선별로. 그러니까 2차선 카메라다라고 하면 1차선 중앙에 하나가 설치돼 있고 2차선 중앙에 하나가 설치돼 있어서 예를 들어 차 반이 그 1차선, 2차선 중간 선을 밟고 지나가면 그 차 번호가 안 찍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전에 그래서 카메라 보면 중앙선으로 가라는 맞아, 얘기가 맞아. 네, 그게 그 뒤에 얘기예요. 가라는. 야. 근데 지금은 근데 차가 안 지금은 영상 검지라고 하더라도 경찰들이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운 게 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카메라 뭐 그 납품 업체가 혹은 그 솔루션 납품 업체가 무조건 정황 영상은 아니죠. 정황 사진을 8장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신호 위반 이전 기준이 아니고 신호 위반을 한 시점부터 예를 들면 뭐 5m 간격 혹은 3m 간격으로 8장을 무조건 떨어뜨려주지 않으면 그 규격에 충족을 못해서 납품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그러니까 1, 2차선을 물고서 지나갔을 경우에 네. 루프를 안 밟으면 네. 결국은 그 제가 알기로는 루프를 밟아야지 뭐 외부 입력이든 뭐 우리가 네. 말하는 알람 인어처럼 그런 트리거 신호 같은 게 날라와서 그 스티커를 보관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2차 규격이었던 게 루프 네. 검지 방식이고요. 루프 검지 방식은 그게 없습니다. 8컷이라는 정황 사진에 대한 규격이 없고 네. 3차 개정안부터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네. 3차 개정안 요거는 뭐 언제쯤 3차 개정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에 3차 개정안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 진짜 많이 깔려 있겠네요. 그 3차 네, 개정안에. 지금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4차 개정안이 지금 예정되어 와, 있다고 4차로요? 합니다. 좀 피할 방법이 방법이 없어. 네. 그냥 신호 위반은 걸리는 거야 이제. 날라가면 되죠. 날라간다. 네. 그러면 이제- 날라서. 네, 그럼 망토로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보니까 신호와 가속 옆에 이게 레이저 같은 게 달려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카메라 전문가니까 과속 카메라 옆에나 신호 카메라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레이저 같은 게 하나 달려가지고서 네. 별도로 영상으로 그게 체크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속도는 레이저가 체크하고 이게 속도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루프를 제외를 하면 약 2가지에서 3가지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레이저 검지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제일 지금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레이더 검지입니다. 레이더. 예, 레이더 신호를 받아서 그러니까 레이더 신호 파장을 차에다 쏴서 2차가 되돌려 보내는 신호를 그 값을 계산을 해서 2차 속도는 몇일 것이다 라고 가상으로 이제 로직을 짜서 카메라에 신호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몇 군데 안 되는 특수 업체들이 하고 있는 라이다 방식이라는 방식이 또 한 가지가 라이다보다 있어요. 진보한 라이다. 예, 그거는 이제 빛에 대한 광원을 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호를 가지고 맞아요. 하는 거라서 레이더보다도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뭐 금액이 좀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결국 더 정확해지려면 역시 돈이군요. 네. 돈이구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에버리지 내는 구간.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앞으로 1km 구간은 100km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 동안 평균 속도를 내 가지고 속도 위반이 아니야를 그런 구간들이 구간 단속 얘기하시는 구간 단속. 네. 예. 이것 말씀드려도 되나요? 팁으로? 잠깐만 얘기 좀 말아봐요. 여러분 이거 듣고 싶으시면 구독하시죠.
좋아요, 네. 구독.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우리 네. 큰 힘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시면 그 구간 단속이라고 해서 대략 한 3km에서 5km 사이 네. 정도 구간에서 이제 구간 단속을 많이 하죠. 네네. 특히나 이제 교량이 있는 구간, 네. 아니면 맞아, 미끄러운 맞아, 도로가 맞아, 맞아. 있는 네. 구간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구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가 이제 처음 찍힌 속도, 중간에 찍힌 속도, 마지막에 찍힌 속도를 가지고 그 구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팁으로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중간에 쉬었다가 졸음 쉼터에서 쉬세요. 맞아요. 네. 휴게소 있는 데도 있고 네, 맞아요. 졸음 쉼터 있는 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의 횡담도 보면 횡담도 서해안 타고 가다 보면 네. 그 횡담도 가기 전에 중간에가 횡담도 앞뒤로 네, 그게 시 있어요. 조금 지나 보면 구간 단속이 어. 있고, 바로 휴게소가 나와요. 바로 휴게소 갑니다. 막 사람들 쏘고 쫙 사서 횡담도 휴게소로 싹 들어가서 밥 먹고 아니 지나가고. 그걸 왜 달아는 거 거기다? 아니 모든 구간이 그렇진 않아요. 네, 모든 구간이 그렇지는 착각하시면 않은데, 안 돼요. 이제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차가 몇 시에 진입을 했고 몇 시에 진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차가 몇으로 달렸는지를 계산을 해내는 건데 네네.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계산할 줄 모릅니다. 아니 왜 그렇잖아요. 만약에 3km 구간이야. 네. 그러면은 1, 2km 쏘고 한 1km 정도 남았을 때 속도를 확 줄여서 가고 어쨌든 그러면 평균값에서 나올 평균값이죠. 평균값 이제 이하로 나오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고속도로에는 저희가 이제 최저 주행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립니다. 뒤차가 더 바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속도를 막 30km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그 또한 내비게이션에 나오잖아요. 네네. 몇 킬로까지 지금- 줄여야 되는지. 네, 몇 킬로까지 줄여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 예전에 그런 구간이 처음 났을 때 구간 이제 끝쯤 되니까 앞에 차들이 다 속도를 줄여서 가더라고요. 물론 네. 저도 줄여서 가고. 네, 근데 그것도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 한계치가 있죠. 맞아. 그럴 때는 완전 서야 돼. 밟아도 서야 돼. 그러니까 가야 돼. 섰다가. 그래서 하는 게 이제 휴게소를 들어가거나 졸음 쉼터를 들어가거나 네. 뭐 하지만 여러분들 갓길에는 정차하지 마십시오. 네, 네,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고 이제 갓길에 대한 사고도 많으니까. 속도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나도 나왔던 이제 레이더든 레이저든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한국의 그 속도에 대해서 이제 공인된 시험 인증기관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인데 네. 걔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시험을 봐줘요. 공인 시험인가? 네, 공인 시험을 봐주고 그 인수 검사를 그쪽에서 하는데 재미있게도 그쪽은 루프 검지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해서 이동식 루프를 가지고 다녀요. 되게 효율이 떨어지겠네요, 그거. 그거는 걔네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뭐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레이더가 설치가 돼 있든 레이저가 설치가 돼 있든 뭐 어떤 장비가 설치가 돼 있든 간에 상관없이 성능평가기관에서는 루프 검지로 해서 성능평가를 해요. 그 기준이네요, 루프가. 네. 하지만 이제 4차 개정, 개정안이 나와서 4차 개정안이 나오면 좀 많은 게 바뀔 예정이에요. 그렇구나. 네. 지금 결과적으로 이 속도에 대한 것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네. 기술에 따라서. 4차 개정안이 지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예. 딱 하나 있어요. 작년에 제일 큰 이슈였죠. 민식이? 민식이. 네네. 우리 민식이. 네. 그것 때문에 4차 개정안이 지금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자, 4차 개정안은 어떤 시스템이죠, 그럼? 4차 개정안은 100%다 이제 영상검지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금도 도로에다 보시면 왜 그 카메라 옆에 보시면 그 스틸로 돼서 박스가 하나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그런 서버 장비라든가 그런 게 이제 잔뜩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런 장비들도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다 센터 운영 방식으로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호 쪽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센터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제어가 안 돼요.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해야 되다 보니 그런 개정안도 추가가 될 거다라는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해야죠. 네, 뭐 민식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좀 주정차 좀 하지 마요, 좀 진짜.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 진짜 주정차는. 네,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막 차 끝차선에다 네. 네, 그리고 네. 집에 오다 보면은 그 특히 대형 차들이 세워져 맞아요.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차고지 안 가시고. 네, 네, 맞아요. 엄청 큰 차들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네.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네. 네네.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전 네, 지상 맞아요. 주차가 네. 막 저는 당연히 지하 주차장은 있는 건 줄 알고 이사를 했더니 저녁에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은근히 허당이네요, 보니까. 아니 PG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나요? 필요 없죠. 이거. 아, PG 는 저 없- 피지는 필요가 없지. 아. 저희 단독 주택들이라서 필요는 네, 없는데 어. 근데 이게 뭐 인도 옆이든 갓길이든 상관없이 차들이 다 주차를 맞아요. 해놓으니까 네. 누가 어디서 나왔는지 볼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주제와는 샜는데 네. 되게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특히 소방 그 구역 같은 데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고 이러면 빽빽하게. 예, 그러니까 소방차들이 또 이거 밀고 들어가면 또 이거 재산 손괴라 그러나요, 그거? 네, 변호사잖아, 맞다. 맞다, 변호사지. 재산 손괴, 뭐 재물 손괴. 그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피디님. 피지킴님은 피지에서 오셨다 그랬는데 한국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외국도 잘하시고. 외국도 잘하는데 법도 알아? 도로 광고 전문가고 변호사야. 내가 보기에는 영어보다 어쩌면 한글을 더 잘할 수도 있어. 영어 까먹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저희가 뭐 자주 모셔가지고 네, 껍질을 네. 하나씩 벗겨보죠. 네, 그렇죠. 네. 뭐 언젠가는 까질 거 아니에요? 그 껍질이. 네, 네, 양파 같은 우리 피디님. 네. 네. 너무 다 뺏기면 안 됩니다. 네. 네, 최 집사님은 네. 속도 위반 카메라에 대한 추억은 없으시고요. 뭐 저는 고3 때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5월생이에요. 그래서 네. 여름 방학 때 그렇죠. 땄어요. 이제 네. 따가지고 그때 한 40만 탄 아반떼를 하나 받았었어요. 네. 네, 엄청 쌌죠. 40만이요? 네. 40만 원. 그러니까 부모님 회사에서 영업으로 뜨던 차인데 뭘 두 번 죽을 뻔했어요. 멀쩡한 게 있어요? 그런 정도 타시면? 진짜 놀란 게 경인고속도로 탔는데 네. 브레이크가 터졌어요. 아. 그러니까 초보잖아요. 브레이크가 턱턱 그래요. 이렇게 눌리는 맛이 없어. 네네네. 근데 제가 한 70 정도였어요. 다행이고. 어떡하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오토 사이드 브레이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드드드드 올리는 거잖아요. 땡기는 거죠. 네. 그거를 천천히 땡겨서 속도를 줄여가고 그걸로 집에 왔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건 네, 그래도 그거다. 빨리 땡기면 차가 돌아버리는 돌잖아요. 네, 드래프트 하시는 거죠. 그 심지어 계절도 제가 보기엔 눈비와 상관없던 계절이었고 속도도 많이 안 나서 그런데 그래서 한번 죽을 뻔했는데 그 상황이 또 나왔어. 또 똑같이. 터졌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유롭더라고. 요거 괜찮아. 살살살해서 또 오고. 그래서 여담이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젊은 시절엔 또 한 번씩 쏘잖아요. 또 그렇죠. 한 번씩. 네네. 예전에 그 TV로는 터블런스를 잠깐 탔던 적이 있었어요. 아. 심지어 스틱이야. 아, 네. 스포츠카. 네, 근데 연식들 나오죠. 연식들. 네, 내가 제일 젊다는데 나도 늙은이야 이제 꼰대다 나도. 뭐 어쨌든 엄청 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물론 아까 그 이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무모한, 사실 뭐 이제 와서 보면 무모한 짓거리잖아요. 하면 안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 막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그걸로. 그래서 그 서해안고속도로였나? 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110 최대인데 그때 210까지 땡기고. 근데 그게 뭐 아무리 스포츠카라고 한들 이게 뭐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사실. 210까지 땡기려면요. 210 나갔다는 게 네.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러려면요 190으로 진짜 한 3분 4분은 가야 조금씩 올라가요 그때부터. 예. 그냥 미쳐섰어요 그때. 그 이제 198km에서부터는 연료가 분사가 안 돼요. 아 그래요? EPU에서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 연료 분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탄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약간 튜닝 돼 있어요. 그 차가 심지어 약간 튜닝 돼 있어요. 매핑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를 받을 거예요 제가. 자동차 전문가를 모신 거. 아, 그래요? 자동차 전문가를. 전문가를 모시고 싶다.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서해안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없었었어요. 또 당시에는. 그때 제가 2003, 4년? 한 요 정도로 기억나요. 그래서 뭐 찍히면 이제 미쳤다고 이 속도 나오잖아요. 네. 주머니 보시면 이제 막 괜찮아요. 또 이러고 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아 네, 맞다. 나죠. 아까 말씀드린 EPU가 아니라 ECU인데 음. 속도 위반 카메라가 맥시멈 몇 킬로 이상이 넘어가면은 안 궁금하- 찍힌다는 얘기가 궁금하다.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300km 진짜인지.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 내에서 이제 허용을 할 수 있는 속도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가 이제 네. 저희가 그 차를 찍는 카메라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롤링 셔터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셔터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 이렇게 덥지 갑자기. 네, 지금 글로벌 셔터랑 롤링 셔터 저희가 유튜브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 네.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 좋아요랑 구독 같이 눌러주세요. 네. 깨알피알 감사합니다. 아무튼 글로벌 셔터 카메라가 아무래도 차량을 찍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 카메라라서 글로벌 셔터 카메라를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루프 검지의 그 글로벌 셔터 카메라라고 해도 찍을 수 있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네. 루프 검지는 최대 맥시멈이 뭐 100% 피셜은 아닙니다만은 한 240 정도. 와, 이거 야, 240 어떻게 봤냐? 여기 스포츠카드 보면 260 달리는 데 많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변화된 루프 검지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영상 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카메라는 차량만 촬영을 하고 네. 속도는 레이더나 라이더 혹은 레이저에서 전달을 해주는 애라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뭐 180은 무난하게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래야죠. 네. 80은. 그리고 그 이론상으로는 360km까지 나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찍히겠다. 꼼짝마 다 걸려. 네. 어쨌든 PG에서 온 킴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이렇게 밝혀드리고요. 네. 근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요즘 전문가셔가지고 이쪽에서 뭐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개발하죠. 개발이요? 네. 개발은 아니고요. 네. 그냥 개발하는데 뭐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리더 격으로 있었다 정도. 네. 뭐 그러면 거의 뇌피셜이 아니라 거의 맞는 얘기이지 않을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신호 얘기했으니까, 우리 속도에, 우리가 지금 다 섞어서 얘기하고 네.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신호랑 속도 카메라가 이제 동일해요. 신호 찍는 카메라는 무조건 속도를 찍게 되어 있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속도만 찍는 카메라가 있지 신호만 찍는 카메라는 따로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식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신호 위반을 경찰 아저씨들께서 하셨잖아요. 카메라가 없었어. 너무 옛날 얘기다. 진짜 카메라가 없었어.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을 해서 딱 잡혔을 때 빌었어요. 저- 봐달라고 빈 게 아니라 싼 걸로 바꿔달라고. 벨트 이런 거. 안전벨트. 안전벨트. 아, 근데 같은 그거는, 최근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것도 있지. 그니까, 우리가 지구대가 아니라 네. 예전에 파출소. 파출소. 요때는 그게 됐어요. 이렇게, 불법 유턴하면 15점이잖아요, 벌금. 신호 네. 위반이니까. 지금 30점 아닌가? 지금 30점이면 정지 아니에요? 아니요, 100점부터 정지고 누적돼서 100점 돼야지 정지잖아. 100. 아니, 누적돼서 그게 있고요. 그 해에 한 1년에 몇 점이라는 맥시멈이 있어요. 그게 그래요? 40 몇 점이나 40 50 몇 점이었던 것 아. 같아요. 제 목구멍까지 차봐서 알아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파출소, 그러니까 동네 파출소 아저씨야, 경찰 아저씨야 이랬을 때 좀 봐주세요 했는데 이게 지구대로 바뀌면서 깐깐하셔. 3명에서 4명이 타고 다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저는 아직도 신호위반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똥이 터질 뻔했거든. 그럼. 바지에 쌀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그 차에서 냄새 많이 내려서 났어요. 싸야죠. 그래서 네. 도로잖아요. 낮에 돌려서 주정차. 경찰차가 왔는데 제가 지금 급하여 그리고 지갑을 주고 갔어요. 그냥 신분증 있는 지갑을 주고 가서 싸고 와서 근데 저 진짜 똥 마려서 안 된다. 네. 그래서 방송에 그런 은어 써도 되나요? 똥 이런 거 했으면. 똥토 다 돼요. 똥토 설사 다 됩니까? 네, 다 돼요. 다 돼. 네. 팟캐스트 아닙니까? 네네. 공영방송도 아니고 MBC, SBS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메이커도 말씀하셔도 돼요. 네네, 그래요. 인간미 넘치잖아요. 네, 그럼요. 네.